역사 속엔 진짜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.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건데요.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? 남편에게 벼슬을 사준 여인. 아니, 어떻게 남편한테 벼슬을 사줄 수가 있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정부인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? 간단히 말해서 조선시대 최고위직 관리의 아내한테 주어지던 아주 영예로운 칭호였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남편 잘 만나서 얻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이야기가 확 뒤집어집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이 김정 부인의 남편은요, 아무런 관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. 그녀가 바로 그녀 자신의 힘으로 남편한테 벼슬을 안겨주고 스스로 정부인이 된 겁니다. 아니 대체 어떻게?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한 시기로 말이죠. 모든 건 6년이라는 혹독한 시련에서부터 시작됐어요. 그녀의 시련은 이 타임라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. 보세요. 1860년 17살에 결혼했는데 몇 달 만에 남편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.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무려 6년이에요. 6년. 이제 막 결혼한 17살 신부한테 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어땠을까요?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그녀한테 남은 건 정말 지독한 가난밖에 없었어요. 시댁살림도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요. 결국 생계를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. 이 그림이 당시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억척스럽게 살았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하죠. 그럼 대체 뭘로 버텼을까요? 바로 이 독한 결심 하나였습니다. 어렸을 때 어떤 스님이 너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상이다 라고 말해준 게 있었는데 그걸 마음속에 계속 되새겼던 거예요. 이 한마디가 그 절망 속에서 그녀를 붙들어준 유일한 희망, 뭐랄까 심리적인 닷 같은 거였죠. 자, 그렇게 버틴 그녀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한번 볼까요? 그녀는 부를 쌓았는데요. 그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별명이에요. 꼼쟁이. 빈틈없고 지독하다? 뭐 이런 뜻이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남들은 다 더럽다고 피하는 인분을 모아서 팔고 직접 밭 갈고 밤에는 또 밤새도록 옷감을 짜고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한 거죠. 그렇게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서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. 그녀가 돈을 번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.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. 특히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1909년에는 여학생들만 쓸 수 있는 교실 2칸을 지어서 기부합니다.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남녀공학 초등학교의 시작이 됐어요. 아니 그 시대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다니 정말 시대를 앞서간 엄청난 생각 아니에요?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, 어떻게 남편에게 벼슬을 사줬을까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. 그녀의 이런 엄청난 업적이 나라에까지 알려지니까 1897년에 고종 황제가 그 공을 인정해서 아무 직책도 없던 남편에게 벼슬을 내린 거예요. 그리고 그 덕분에 그녀가 공식적으로 정부인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남편 덕에 아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아내의 공 덕분에 남편이 벼슬을 얻은 거예요. 이건 뭐 조선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.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. 그녀의 삶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하나 얽혀들기 시작합니다. 영웅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. 바로 이 낡은 교과서가 문제입니다. 1933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만든 도덕교과서, 그러니까 수신교과서에 그녀의 이야기가 떡하니 실린 거예요. 아니 식민 지배를 하던 일본이 왜 굳이 조선인 여성의 성공 스토리를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려고 했을까요?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때부터 혹시 이분 친일파였나?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. 일제는 그녀를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는 모범적인 인물로 포장했어요. 이건 뭐 노이 조선인들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일이나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아주 뻔한 속셈이었던 거죠. 하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정반대였어요. 그녀는 번 돈을 조선인이 세운 학교나 민족신문사에 아낌없이 기부하면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애국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해요.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절대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. 오히려 그녀의 그 대단한 이야기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선전도구로 이용당한
피해자였다는 겁니다. 참 씁쓸하죠.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용과는 별개로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거의 잊힐 뻔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녀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걸 보여줍니다. 1912년 그녀의 장례식 모습인데요. 강을 따라서 배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거 보이시죠?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. 정치적인 평가나 기록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이웃들의 이 마지막 배웅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? 비록 교과서 같은 주류 역사에선 거의 잊혀졌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. 지금도 작은 기념관이 남아있고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막 거창하진 않아도 이렇게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그녀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. 궁정부인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? 화려한 기록 속에 남은 사람만이 영웅은 아닐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다음에 찾아내야 할 숨겨진 영웅은 또 누가 있을까요?